여러분, 혹시 오늘 밤 잠들었다가 다시는 예전처럼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뇌경색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통증도 없이, 경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말을 빼앗고 한쪽 팔과 다리를 묶어버립니다. 혹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바로 그 아니란 생각으로 인해 영영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선 무서운 뇌경색과 치매를 막는 기적의 과일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과일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뇌 건강 10년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가족 얼굴을 보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 비극의 시작은 바로 단 한 조각의 혈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무시무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혈관은 70% 이상 막힐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운동도 한다. 밥도 잘 먹고 술, 담배도 안 한다. 아직 아픈 데도 없는데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 생각들이 수많은 분들을 응급실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산책도 다니시고 선주들이랑 웃으며 밥도 드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말이 꼬이기 시작하고 숟가락을 쥔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고 바로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 그리고 치매의 얼굴이죠. 충격적이게도 이 병들은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준비되어 온 결과입니다. 우리 뇌 속 혈관이 서서히 막혀가는 동안 몸은 아무런 경고도 보내지 않거든요. 통증도 없고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발병 직전까지 나는 괜찮다고 믿고 계셨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저는 병원 광고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는 과일 3가지로 치매와 뇌경색의 위험을 근본부터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과일을 많이 드시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아진 혈관을 다시 넓히고 탄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섭취법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제가 직접 진료했던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으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니까요. 치매와 뇌경색은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녹이 수도관 안쪽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물이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물줄기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혈관의 상당 부분이 좁아지고 막힌 뒤라는 것. 이 사실이 가장 무서운 점이죠.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약을 챙겨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뇌가 진짜로 원하는 영양소를 매일 식탁에서 챙겨 주셔야 비로소 그 두꺼운 방어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과일들은 그 방어벽 역할을 톡톡히 해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제 진료실에 오셨던 74살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정말이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어르신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뒷산에 올라가셨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걸으셨다고 해요. 식사도 깔끔하게 하시고 짠 음식은 일부러 피하시고 혈압약도 30년 가까이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늘 양호하셔서 주변 어르신들이 순자 씨는 100살까지 거뜬하겠다고 부러워하셨을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시려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4자리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으신 거예요. 30년 넘게 사셨던 집인데 그 익숙한 번호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르신은 제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내가 미쳐가는 건가 싶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잡으려 해도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가족들이 놀라서 뭐라고 물어보는데 입에서 말이 뭉개져 나왔다고 해요. 급히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뇌혈관 한쪽이 이미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뇌경색 직전 상태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온 것이었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건강을 관리하신 분도 이런 일을 겪으신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운동도 하고 약도 드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저도 의료인으로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매와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셔도 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영양소를 빠뜨리면 혈관은 안쪽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린다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의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진 과일 3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뇌의 녹 방지제라 불리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정확히 왜 뇌에 좋은지,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시는지까지 아시는 분은 정말 드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산소와 만나서 점점 녹이 슬어갑니다. 세부치를 밖에 오래 두면 빨갛게 녹이 스는 것처럼 뇌세포도 산화라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손상되고 파괴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치매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이 녹이 스는 과정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마치 쇠붙이에 방청제를 칠하면 녹이 슬지 않는 것처럼 사과 껍질의 퀘르세틴이 뇌세포 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들어있어서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끌어안고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까지 해주는 셈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 껍질을 깎아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농약이 걱정되시니까요. 하지만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은 껍질의 과육보다 무려 4배에서 6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깎아버리시는 순간 뇌를 지켜줄 가장 귀한 방패를 스스로 버리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사과를 30초 이상 꼼꼼히 문질러 씻어주신 다음 껍질째 드셔주세요. 베이킹소다를 풀어놓은 물에 5분 정도 담가두셨다가 씻으시면 잔류 농약 걱정도 훨씬 줄어들고, 이 작은 차이가 사과가 약이 되느냐, 그냥 간식으로 끝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사과는 아무 때나 먹어도 좋다 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사과를 드시는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은 저녁 늦게 드시면 빈속의 위벽을 자극해서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뇌를 보호하려다 위장에 부담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반드시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전에 드시는 사과가 뇌세포를 가장 효과적으로 깨워주고 보호해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1개, 아침에, 껍질째, 이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사과가 여러분 뇌의 든든한 경호원이 되어줄 거예요. 사과가 뇌의 녹 방지제라면 키위는 혈관의 청소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위를 그냥 새콤달콤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비타민이 좀 많은 과일이겠거니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키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키위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칼륨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혈관 속에 쌓이면 혈관 벽이 붓고 좁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지고 결국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붙잡아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제설차가 도로 위에 눈을 긁어내듯이
칼륨이 혈관 속 나트륨을 싹싹 밀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뿐만 아니라 키위에는 혈액을 굳게 만드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혈관 안에서 피떠, 즉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는 아주 고마운 과일입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매일 키위를 2~3개씩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소판 응집력이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키위 한 알 속에 혈압을 낮추는 힘과 혈전을 예방하는 힘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과일이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셨다니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런 키위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야 그 영양소를 온전히 몸으로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키위는 후숙이 된 상태, 그러니까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말랑말랑한 느낌이 날 때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한 시점이에요. 아직 딱딱한 키위는 상온에서 2~3일 정도 두시면 자연스럽게 익는데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드시면 가장 간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키위는 산도가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이나 속쓰림이 자주 있으신 분은 양을 1개 정도로 조절해주세요. 또한 혈압약이나 혈액 관련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칼륨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키위가 혈관 속 나트륨을 밀어내는 청소차 역할을 한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쉬웠다니 왜 이제야 알았나 싶으시죠? 여러분,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나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이 있으실까요? 괜찮겠지 하며 지나치고 있을 그 한 사람이 이 영상 하나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뇌경색을 막는 기회가 되고 치매를 늦추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셨다면 지금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배려가, 그 마음이 그분들의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앞서 혈관을 청소하는 키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뇌혈관에 뻣뻣하게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키위가 혈관의 청소차라면 바나나는 뇌혈관의 천연 근육 이완제이죠. 60살이 넘으셨다면 사과, 키위보다 더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할 과일이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특히 뇌 주변의 작은 혈관들은 더 쉽게 굳어지거든요.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에 높은 혈압이 가해지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다행히 바나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륨은 이 뻣뻣해진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무호스에 기름을 발라서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그 안을 흐르는 피의 압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뇌경색의 위험도 함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는 것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아까운 행동입니다. 바나나의 진짜 힘은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 비로소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검은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부르는데요.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그렇지 않은 바나나에 비해 항산화 물질이 무려 8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방패 같은 성분이에요. 반대로 아직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위장에 부담만 주고 말죠. 바나나의 핵심 영양소인 칼륨은 과일이 충분히 익었을 때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서 반드시 잘 익은 상태에서 드셔야 뇌혈관에 이로운 영양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 주의해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를 절대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빈속에 바나나만 드시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심혈관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또는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나나는 하루 한두 개가 적당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수치를 확인하시면서 양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의 합성을 돕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시니어분들이 느끼시기 쉬운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뇌혈관도 지키면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과일이니 바나나야말로 어르신들의 진정한 벗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를, 공복을 피해서 하루 한두 개, 이 한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뇌와 혈관을 지키는 과일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을 꾸준히 드시더라도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시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딱 3가지 신호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입니다. 젓가락이 자꾸 떨어지거나 컵을 잡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둘째,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뭉개지거나 평소에 잘 알아듣던 말이 갑자기 외국어처럼 들린다면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갑자기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입니다. 눈앞이 갑자기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만 캄캄해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주세요. 특히 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면 더 위험합니다. 아,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이야말로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거든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곧 본격적인 뇌경색이 닥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뇌혈관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뇌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역시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 신호,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할 때 옆에 계신 분이 발견해 주시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나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아야 할 건 다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식단표를 짜드릴 테니 내일부터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절반은 이미 성공하신 겁니다. 먼저 아침에는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세요. 왜 하필 아침에 사과일까요? 밤새 쉬고 있던 뇌세포가 아침에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사과 한 알이 뇌세포 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최고의 천연 방패가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으시고 껍질째 아삭아삭 드시면 됩니다. 식전에 드시면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도 막아주니 일석이조이죠. 낮에는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간식으로 드세요. 점심을 드시고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시간대에 바나나 1개를 드시면 혈압도 안정되고 에너지도 충전됩니다. 반드시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잘 익은 바나나로 골라주시고요. 점심 식사 후 1~2시간쯤 지나서 드시면 좋습니다. 빈속에 바나나만 드시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유나 고구마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균형도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도 드셔보세요. 마지막 저녁 식사 후에는 키위 1~2개가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식사 후에는 키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후숙이 되어 말랑말랑한 키위를 반으로 잘라 숟가락으로 떠드시면 가장 간편합니다. 키위 속의 액티니딘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저녁 식사의 소화를 도와주고 비타민이 뇌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편안한 잠자리까지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다만 키위를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것보다는 과일 그대로 떠서 드시는 것이 식이섬유 섭취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고 저녁보다는 아침에 드세요. 바나나는 검은 반점이 있는 잘 익은 것으로 골라서 공복은 피하고 간식으로 드시고 키위는 후숙된 것으로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과일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거창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박순자 어르신 기억하시나요?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으시고 젓가락을 놓치시고 말이 뭉개졌던 그 어르신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박순자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과일 섭취법을 정말이지 지독할 정도로 성실하게 지키셨거든요. 아침마다 사과를 껍질째 꼬박꼬박 드셨고 오후에는 반점 있는 바나나를 빠뜨리지 않으셨으며 저녁에는 키위를 숟가락으로 떠드시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매일 꾸준한 걷기 운동까지 병행하셨고요. 석 달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혈관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놀라웠던 건 어르신의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웃으시는 얼굴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거든요. 손주에게 전화해서 할머니가 요즘 건강해졌다고 자랑하셨다며 수줍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함께 산책하시는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사과, 바나나, 키위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해내셨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식단표 내일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게 도와줘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줄 거예요.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께도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건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도 뇌는 깨어서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 함께 웃고 슬퍼하실 때 함께 눈물 흘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게 해준 것도 모두 뇌가 해준 일입니다. 수십 년을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뇌와 혈관이 지금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돌봐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그 뇌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사과나 바나나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내일 장을 보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장바구니에 넣어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배우자분은 어떠세요? 오늘 함께 산책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멀리 사시는 자녀분에게도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손주가 할아버지 언제 와요? 할머니 건강해야 해요 하고 말할 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식탁이 곧 가족의 미래입니다. 저는 건강 전문가로서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혈관을, 여러분의 심장과 뼈를,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리기 위한 정보를 쉽고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식탁 위에서 답을 찾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한 분이라도 더 오래 웃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히 영상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키겠다는 동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병원 침대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사과 한 입 베어 물고 공원을 걸으시는 모습, 점심 후에 바나나 하나 드시면서 이웃과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 저녁에 키위 한 개 떠드시며 가족과 웃으시는 모습, 그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오래오래 이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게 마무리하셨나요? 내일 아침에는 사과 한 조각 꼭 챙겨 드시고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건강 전문가 정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